네,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먼저 축하합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기득권층이 고착화되고 세습 자본주의가 견고화되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도표, 저 PPT 자료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미국의 피터슨 국제연구소가 분석을 한 것인데, 한국의 이 부자들의 상습 세습 자본주의, 그러니까 상속률이 74.1%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7 내지 8명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2사람 정도만 자수성가를 하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18.5%, 미국이 28.9%, 유럽이 35.8%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얼마 전에 제 기억으로 세계 300대 그 부자인가요? 거기에도 한국에 몇 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전원이 다 그 세습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인식에 또 문제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동연 후보자께서 경제 수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은 경력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그런 어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의 하나의 그 상징이 될 수 있는 인물로서 이번에 그 경제부총리로서 발탁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재산을 물려주고 세습하고 이것이 나쁘다라는 시각보다는 이런 어떤 74.1%의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그럼 과연 조세의 공정성이 확보되느냐, 저는 이 문제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주다 보니까 거기 편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빚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후보자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선 개인적으로 제게 개천에서 용 이런 말씀하시는 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세뿐만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런 현상적인 경제 어려움 속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뿌리 중에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법 개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총리가 되시면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저는 어떤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F팀까지 제가 생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세나 우리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 또 사회 전체의 어떤 제가 가끔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사회 보상 체계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후보자 지금 신분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맡게 된다면 이런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이나 어떤 그런 혁신의 방향에 있어서 저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통합을 위한 개혁,
방향이라는 그런 어떤 그 화두 속에서 이 방향을 네, 그것도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3개월 동안 학교에서 이제 이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그 방향과 목표와 정책의 그 바람직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구성원들 간의 이 합의와 설득 이런 것이 그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라든지 소통 이런 것들이 나가려는 방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그런 어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의 하나의 그 상징이 될 수 있는 인물로서 이번에 그 경제부총리로서 발탁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재산을 물려주고 세습하고 뭐 이것이 나쁘다라는 시각보다는 이런 어떤 74.1%의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그럼 과연 조세의 공정성이 확보되느냐, 저는 이 문제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네,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먼저 축하합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기득권층이 고착화되고 세습 자본주의가 아주 견고화되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도표, 저 PPT 자료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미국의 피터슨 국제연구소가 분석을 한 것인데, 한국의 이 부자들의 상습 그 세습 자본주의, 그러니까 상속률이 물려주다 보니까 거기 편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빚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후보자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선 개인적으로 제게 개천에서 용 이런 말씀하시는 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세뿐만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런 현상적인 경제 어려움 속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뿌리 중에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법 개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총리가 되시면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저는 어떤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F팀까지 제가 생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세나 우리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 또 사회 전체의 어떤 제가 가끔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사회 보상 체계 문제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후보자 지금 신분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74.1%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7 내지 8명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2사람 정도만 자수성가를 하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18.5%, 미국이 28.9%, 유럽이 35.8%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얼마 전에 제 기억으로 세계 300대 그 부자인가요? 거기에도 한국에 몇 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전원이 다 그 세습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인식에 또 문제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동연 후보자께서 뭐 경제 수장으로서의 뭐 역할 뭐 이런 것들은 경력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